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수용 개정세법입니다. 첫 번째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비사업용 토지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본인의 토지나 아니면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대지 같은 거, 나대지 같은 거 팔아보셨으면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그 경험을 해보신 바가 있으실 텐데요. 이 비사업용 토지란 그 나대지나 부대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그 실수요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수단, 투기수단으로만 활용한다라고 봐서 현행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10%가 세율이 중과가 되죠. 그러니까 6%면 16%, 15% 구간이면 25%. 이런 식으로 10%가 더 구간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은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용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 예외를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인데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양도일이 아니세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쯤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제재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기본 세율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LH 그 토지 투기 사태가 있었죠. 2021년 그래서 329 대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9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 그 제외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었죠. 21년 5월 4일 날. 이때 뭐가 바뀌었냐? 이날 이후로 사업인정 고시가 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2년이 아니라 5년.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를 해주겠다. 물론 이 5년 이내에 취득을 하셨어도 농지인데 내가 자경감면 요건을 다 지켰고 자경을 하고 재촌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 요건을 부합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상속받은 농지였다, 뭐 증여받은 농지였다, 그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는 예전에는 2년만 넘어갔으면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가 제외가 됐었는데 이제는 제외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이 좀 더 엄격해졌어요. 이 점 한번 알아두시고요. 나아가서 329 대책에서는 그 법령 시행 이후에 신규 취득한 토지, 법령 입법되고 나서 신규 취득한 토지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수용 감면에서도 제외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 그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329 대책에서는 나오기는 했었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2022년 시행 예정이에요. 아직 입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이 11월 초인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부터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현행세법은 기본세율의 플러스 10%,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2022년도부터 양도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에서 20%가 추가가 되고 핵심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장특 30%를 못 받는 게 사실 세금의 증가폭을 엄청 크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양도 시기를 조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율도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점점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세법적으로 점점 이 강화만 시키는 법인가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예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실가로 과세를 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이때는 60% 세율을 적용을 했죠. 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제재를 가했고 이날 이후부터 2016년도까지는 기본 세율의 10%가 추가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당연히 배제를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실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2016년도부터는 여기선 물론 투기 지역이 하네요. 예외가 적용이 있고
2016년도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기본 세율의 10%.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물론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만 그 적용 시점이 2016년 1월 1일부터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 이게 좀 이상하다. 취득 시기부터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17년도부터 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초 취득 시기로 봐주기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기본세율에서 20%가 추가가 됐어요. 어디만? 투기 지역에 하네요. 물론 투기 지역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본세율에서 10%가 추가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2022년도부터는 개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본세율에서 20% 추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못 받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모든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비삼용 토지 세액 증가는 토지주에게 이제 많은 고민을 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비삼용 토지주는 올해 양도를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에 이후에 양도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액 차이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만 1억의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용 토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임야, 그 다음에 나대지 같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 요건이 꼭 있죠. 5년 내에서 3년 이상, 아니면 3년 내에서 2년 이상, 아니면 총 보유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그 사업용 기간에 부합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죠. 그 기간 조건을 짧은 시간 내엔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이 아주 걸림돌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되는 게, 주택중과세랑 이 개정세법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중과세들은. 그러니까 점점 이 정부 측에서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티다 못해 양도를 하게 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시 그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법도 꼭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